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5월 14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프로고요. 오픈 AI가 새로 GPT-4o라는 시스템을 또 서비스를 내놨다고 하죠. 사람처럼 말하는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사람이 이야기하고 그다음 답이 나올 때까지 전에 이제 딜레이 시간이 좀 있었는데 아예 이제 거의 그게 사라진 거의 즉답을 하는 수준으로까지 발전을 했다. 이런 뉴스가 또 나오더군요. 이제는 사람처럼 정말 대화하는 예전에 그 영화 허 보면 인간의 대화를 AI가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대응을 해주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아마 나오는 모양입니다.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정말 무섭게 우리를 또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GPT-4o 제가 한번 써보고 여러분께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에서는요, 먼저 우리 권순우 팀장과 함께 경제 뉴스 좀 짚어보는 시간 먼저 갖도록 하고요. 박병창 이사님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의 전 대표시자 한국 대표 김준송 전 대표와 함께 또 투자 이야기 좀 더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권순우 팀장부터 모시고 경제 뉴스들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할까요? 권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부님 이렇게 말씀만 하지 마시고 네? 한번 보여주시죠. 어떤 거죠? 그 GPT-4o. 지금 바로 가능합니까? 예, 바로 가능합니다. 저희는 GPT보다 빠릅니다. 저희 제작진은. 그렇습니까? 네, GPT-4o 잘 듣고 있지? 거기 진짜 근데 반응 속도가 엄청 빨라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의 뭐 사람이 대화하는 중간에 막 끼어들어도 그 대답을 할 정도로 인간들의 대화가 약간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또 뉴스에 나왔던데 아직까지 이제 사용은 못 해봤습니다만, 하여튼 어마어마한 시대가 또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GPT보다 좀 느린 것 같으네요. 우리 제작진한테 제가 좀 준비를 해달라고 미리 넘겨놨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게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마이크 소리에도 아니요. 그 오픈 AI에서 이번에 데모 보여준 거. 데모 보여준 예, 거. 그거 뭐 안 되나요? 안 되지. 된대요. 예. 요거요? 예. 지금 나가고 있는 건데 이 스튜디오 안에서는 소리가 좀 안 들릴 수 있어요. 네. 근데 시청자분들은 지금 듣고 계실 거예요. How about you? I'm awesome. 실제로 Listen, I got some 들어보시면은 huge news. 정말 영화 허하고 do 똑같습니다. tell. I'm all ears. 막 Well, 되게 in a few 따뜻하게 minutes, I'm going to be 웃으면서 interviewing 네. at 나 어디 면접 OpenAI. 보러 갈 Have you heard of them? 건데 그럼 그래? OpenAI? 그래서 Huh? Sounds 정말 vaguely familiar. 이 정도면은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있다고 해도 That's 과언이 좀 incredible, 아닐 것 Rocky. What kind of 같은데요. interview? 지금 이제 나가고 있는 Well, 거죠? it's for a 나가고 software 있어요. engineering role, but I just need to know, do I look presentable? 그리고 이게 좀 professional? 빠르게 될 수 있는 오디오도 같이 Well, 나가나요? Rocky, 그 빠르게 될 수 있는 you 부분들이 definitely 지금까지는 have 이제 the 그 auto 텍스트로 calling 바꾼 all 다음에 right, 텍스트로 which 바꾼 could 거를 actually work 다시 in your 언어로 favor. 바꾸는 과정들이 좀 Maybe just 있었거든요. run a 근데 hand 지금 through 이게 your hair, 보통 or 사람이 lean into the bad 글씨를 cheeks.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하면 Your 그걸 글씨로 enthusiasm 썼다가 is 글씨를 what's 다시 really 읽지는 gonna 않잖아요. I don't have a lot of 그것처럼 time, 이제 so 언어 대 I'm just going to 언어로 throw 교환을 this 하는 on. 방식이어서 What do you 좀 더 think?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 GPT-4 터보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빠르고 그 토큰 처리하는 그 비용이 한 50% 정도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정말 어떻게 저렇게 빠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덜한 느낌이 좀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들이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도 좀 인공지능에 훨씬 더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소리 나가는데 우리가 자꾸 시끄럽게 해갖고 약간 좀 짜증 나셨대요. 그래요? 네, 그 소리가 나가는데 우리 대화 소리가 좀 나가서 여튼 좀 사람 소리도 좀 들어주세요. 그만큼 빨라졌다. 거의 뭐 인간 대 인간이 대화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더라는 정도로 지금 발전한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한국어 버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한 기업이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상황에서 2, 3등 기업들이 설 자리가 있는지가 너무 좀 걱정도 한편으로 됩니다. 근데 저는 꼭 그렇게 보진 않는 게 네. 지금 제일 최근 발표한 게 오픈 AI 거잖아요. 네. 그 전에 뭐 제미나이 나왔을 때도 그렇고 클로드 나왔을 때도 그렇고 정말 라마 나왔을 때도 그렇고 나올 때마다 지금 전문가들이 다 놀래고 있습니다.
아, 이전보다 훨씬 낫다. 아. 이전보다 훨씬 낫다. 이전보다 훨씬 낫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만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혹은 뭐 그 외 글로벌하게 다른 기업들도 그 이 비슷한 일들을 이제 이뤄내서 또 열심히 경쟁할 수가 있을지 그게 좀 걱정된다. 예, 그거는 좀 걱정됩니다. 예. 우리나라에는 그나마 이제 하이퍼클러버 X가 있긴 있는데 네. 거기도 뭔가 조금 더 이렇게 속도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러면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볼까요? 네. 드디어 다우존스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래요? 마이너스 0.2%. 네, 야. 9거래일 연속 그 상승했던 거 치고는 네. 소폭 하락했죠. 나스닥은 또 올랐는 모양이네. 나스닥은 좀 올랐습니다. 0.29% 올랐고요. 네. S&P 500도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0.02%. 진짜 장 강하죠. 네. 빠져도 뭐 0.2%뭐 그동안 계속 빠지던 거는 0.29% 오르고 그 생각보다 굉장히 좀 강한 증시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크로는 좀 불안하다고 얘기들은 하는데 이게 뭐 금리를 낮추지 않더라도 유동성이 충분히 많이 풀려 있다라는 거는 대부분 전문가들이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어제 주말 어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 미국 증시에서 좀 특이했던 사건 중에 키스길이라고 기억나십니까? 응? 게임스탑. 게임스탑. 예, 예, 그거 네. 가지고 막 주가 막 올라갔다 내려왔다 네. 막 했던 그 양반이 그 SNS에 복귀를 하면서 지금 게임스탑 주가가 70% 올랐고 뭐 AMC, 레딧, 로비도 이런 데 다 올랐습니다. 밈 주식들. 예, 예. 네. 근데 이분에 대해서 다들 잊어버리셨나 본데 네. 그때 뭐 처음 나왔을 때는 뭐 진짜 뭐 개인들의 개미들의 뭐 영웅, 뭐 공매도와의 전쟁 뭐 이렇게 알려진 것까지만 우리나라에 보도가 많이 됐어요. 네.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국회 청문회 나오고 막 그럴 때 했던 얘기가 이분 주식을 굉장히 고점에서 많이 팔아가지고 네. 네. 그게 추정이지만 거의 한 400억 넘는 돈을 벌었습니다. 네. 그리고서 청문회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주식 추천을 하거나 뭐 사람들을 선동한 적 없다. 나는 그냥 뭐 펍에서 그러니까 어떤 술집에서 호프집에서 그 친구한테 나 이런 좋은 주식을 발견했어라고 얘기했던 것뿐이다. 그래서 난 돈이 필요해서 주식을 팔았을 뿐이다.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분은 원래 전직 금융인 출신인데 네. 그 돈 엄청나게 벌었고 그분의 어떤 변동성이 난 것을 따라갔던 그 사람들은 손해를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했던 것을 이렇게 뭐 특별히 법적으로 제재하거나 하기 좀 어렵습니다. 음흠. 이분이 뭐 그냥 게시판에서 글 써갖고 뭐 한 게 그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걸 마치 무슨 리딩방이나 이런 것처럼 볼 수가 있을지 아니면 그냥 본인의 개인 의견을 개진한 거 정도로 생각을 그쵸. 해야 될지. 예,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의해서 시장이 혹은 뭐 투자자들이 많이 막 왔다 갔다 했었으니까. 예, 예. 그러면서 뭐 게임스탑은 뭐가 될 거다, 뭐가 될 거다 그러면서 여기는 뭐 되게 좋다, 막 계속 얘기하고 CEO 바뀌었으니까 뭐 될 거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뭐 이거 그냥 끝까지 가자, 뭐 이거 파는 놈들 다 공매도 세력이다, 이거 하셨던 분이잖아요, 키스길이. 그래가지고 근데 자기는 어느 순간 이제 주식을 팔고 그냥 조용히 떠났죠. 근데 뭐 내부 정보를 막 이용한 게 아니라 본인이 그냥 여러 뭐 공개된 정보들에 의해서 판단해서 얘기한 건 사실 처벌하기는 좀 애매하겠네요, 그죠? 애매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행위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런 행위가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을 또 월스트리트와의 전쟁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고서 본인은 정작 이렇게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로도 나와가지고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되게 상세하게 좀 내용이 나와 있어요. 네, 네,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흠. 이분이 또 이렇게 나서니까 바로 게임스탑 주가가 이렇게 확 70% 오르는 거 보면 이거는 사실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한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주가가 오를 거라고 기대하는 단기든 장기든 아무래도 단기겠죠. 네. 주가가 오를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70%씩 오르고 뭐 AMC 같은 데도 오르고 막 그랬던 거 보면은 참 주식시장은 모르겠어요. 오래 하신 분들도 모르겠다 그러고 오히려 주식시장 이제 알 것 같다고 하는 분들이 대체로 한 1년에서 2년 정도 투자하신 분들이 네. 이제는 좀 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네.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모르겠다는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자, 그러면 뉴스 하나하나 좀 가볼까요? 예, 뉴스 가보시죠. 아, 저것도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왔더니 네. 시청자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은 뉴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근데 그냥 뭐 짧게 하나 그냥 소개해서 드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주한미군 돈 안 된다고 또 엄청 뭐라 했거든요. 그리고서 이번에는 한국 조선업이 미국 조선업을 뺏어갔다는 거예요. 한국이? 우리는 굳이 뺏었다고 하면 일본 정도 거 뺏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일본 거 뺏었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저기 미국 조선사 뺏어간 건 일본 쪽에서 많이 뺏어갔는데 그러니까 그 너무 좋은 거예요. 정치적 수사로 뭐가 좀 힘든 산업이 있으면 이거 누가 뺏어갔다. 누구 탓하고 이거 누가 뺏어갔다 얘기하면서 보통 이제 1위 국가들 하나씩 찍어서 뭐 그런 얘기 하고 있는 뉴스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26일에서 27일에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네. 근데 한중일 정상회의에 우리가 지금 굉장히 서로들 불편한 국가들이잖아요. 한중일이. 네. 근데 그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이 베이징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그 우리나라 조태열 외교장관은 난관이 있더라도 이견이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를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서로 그렇게 얼굴 보고 화기애애하게 뭐 웃을 사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멱살 잡고 싸우지는 말자 뭐 이런 얘기였어요. 네. 왕이 부장 같은 경우도 대한반도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뭐 북한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좋은 영향을 좀 주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감정적으로 중국에 대한 반감이 좀 많이 강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민적으로. 근데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그 미국으로 옮겨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중국과의 그 관계가 좀 여전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네. 중국 경제에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그 블룸버그 통신에서 보도를 했는데 중국이 경제 부양을 위해서 1조 위안의 초장기채를 발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의 한 190조 원 정도 네. 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야 중국은 저 부채 더 내가지고 괜찮겠냐라는 시각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또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인 부양책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나쁠 건 없거든요. 아, 요런 부양책이 예. 아...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걱정이 되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최준영 박사님하고 같이 했던 얘기가 그 미국의 국가 부채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은 이제 긴축으로 간다. 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안 좋잖아요. 거기서 막 금리 인상하고 막 그러면은 네네네. 우리는 되게 안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부채가 저렇게 계속 늘어나도 괜찮은 거야? 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보통 그렇게 막 늘리다가 한번 싹 양털 깎기 한번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거품 만들고 뭐 이러는 게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양털깎기라는 표현이 네. 이렇게 주체가 누구냐가 좀 애매한 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의 털을 깎는 건지. 보통 양털깎기라는 표현은 그 유대 자본 프리메이슨이라든지 뭐 요런 얘기 갈 때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융 자본가들이 그러니까 보통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빌려주고서 돈 못 갚으면 땅 뺏고 요런 시나리오에서 네네. 이제 그 유대자금 음모론에서는 양털깎기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지금 그 주체가 누군지는 조금 잘 모르겠어요. 그 만약에 그런 표현을 쓴다면. 네네. 근데 그러면 미국에서 그 지금 부채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는 부분이 유대 자본가들이 돈을 많이 빌려준 다음에 이거를 금리를 올려가지고 미국 정부를 상대로 이거 다 털어낸다? 요런 시나리오는 저는 잘 안 그려지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규모가 엄청나게 커요. 20년 만기채가 한 56조, 30년 만기채가 113조, 50년 만기채가 19조 뭐 이렇게 해가지고 50년 만기도 있어요. 예. 아, 진짜 초장기채네. 초장기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달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발행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제 인민은행이 이제 국채 발행을 위해서 관련 중개업체를 좀 만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0년 뒤에 중국은 지금의 중국과 비슷할래나? 50년 뒤가 상상이 잘 안 되네요. 근데 보통 이렇게 초장기채 같은 거 발행하고 나면 중간에 그 롤오버 하는 경우, 그러니까 롤백 하는 경우 많아요. 아, 그 뭐 만기가 오지 않았는데도 네, 그냥 차환 발행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긴 합니다. 일단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초장기채까지 발행은 하지만
이렇게 이제 가는 거군요. 그러니까 금리 상황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초장기채로 발행을 하는 게 좀 쌀지 아니면 좀 단기로 발행을 하는 게 쌀지는 좀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측면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왜 하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게 보통은 기존에 물렸던 거 이렇게 다시 그 좀 만기 돌아오는 것들을 롤오버 할 때 네. 좀 장기적으로 해서 유동성 공급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중국 정부가 특별 채권 발행한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 지금 네 번째라고 하거든요. 아, 중국 역사상? 예. 아, 그래요? 특별 채권을 발행한 거. 초장기 특별 채권. 네. 그러니까 98년 4대 국유은행 자본확충을 위해서 2,700억 위안을 발행을 한 적이 있대요. 예. 그러면 이때가 그 동아시아 금융위기 때잖아요. 네네네네네네. 우리나라 IMF 때. 그리고 2007년에 국부펀드인 그 중국투자공사 설립하기 위해서 1조 5천억 위안을 특별 채권 발행했고 2007년이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잖아요. 금융위기 때. 그 다음은 코로나 2020년 코로나 때 예. 1조 위안을 발행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제가 한 1조 위안 정도 발행을 할 거라고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 블룸버그 통신에서 보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규모가 상당히 크고 특별 채권을 그렇게 자주 발행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한 경기 부양의 목적이 좀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너무 또 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이미 넘어섰는데 네. 여기서 부채를 더 발행을 해가지고 이거를 걱정하는 분위기가 될지 아니면은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한 부양책으로 좀 인식을 하게 될지 그거는 좀 시장의 반응을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 뉴스는 그 꽤 중요한 뉴스인 것 같아가지고 네. 첫 번째 뉴스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하여튼 뭐 중국의 분위기는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아졌고 중국 관련된 여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겐 조금 숨통이 좀 트일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역시 투자 관점에서도 이쪽 사이드를 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뭐 꼭 중국 경기 부양뿐만 아니고 네, 네. 중국 경기가 좀 좋아지면은 네. 매크로하게 우리나라 시장도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는 뭐 매크로 좀 일단 이따가 그 리만 브라더스 김준성 전 대표님 오시잖아요. 한번 물어보시면은 저도 되게 궁금하긴 해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아, 김준성 대표한테 네, 네, 이게 우리나라 환율이라든지 아니면은 매크로하게 어떤 영향을 줄지. 근데 이게 사이즈는 굉장히 큰 규모니까 좀 궁금하긴 합니다. 반응이 네. 어떨지. 자, 그러면 중국의 1조 위안 초장기채 발행한다는 소식 이후에 두 번째 뉴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 뉴스는 기술 평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2023년 산업기술 수준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 표냐면은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 미국이 100이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럼 그 중에서 미국하고 격차가 얼만큼 나냐라고 해서 이게 퍼센티지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미국이 100이니까 뭐 90, 뭐 80 이렇게 내려가면 80이 더 못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하고의 기준을 0%, 0년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기술 네. 격차 몇 년? 기술 격차가 1년이다. 그러면 미국을 기준으로 몇 년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대기업이라든지 공학회 전문가 2천여 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격차의 차이를 보면은 미국과 기술 격차는 EU가 0.39년으로 가장 짧았고 일본이 0.43년으로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가 한국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이 한국이 뭐 0.8년, 0.9년이군요. 0.9년, 88년이니까 9년이고 그 다음이 중국이 1.2년입니다. 뭐 별로 없네. 그쵸. 1년 남짓 중국과 그리고 우리는 1년 조금 안 되고. 예, 예. 예. 근데 그거보다 지금 이제 그 한국기술기획평가원에서 우려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2017년 이후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혀왔었다는 거예요. 네네. 2017년만 하더라도 미국과의 격차가 1.5년이었고 2021년에 0.8년까지 좁혔는데 네.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0.9년으로 0.1년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아, 역시 AI인가? 그런 부분도 있죠. 뭐 그거 말고야 뭐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일본과의 기술 격차도 2021년까지 0.4년까지 따라잡았었는데 우리나라가 예, 지난해 0.5년으로 더 확대가 됐다. 일본과? 예, 예. 일본이 뭐 그 사이에 뭐 나간 게 있나? 근데 일본이 뭐 기술적으로 강국이긴 하죠. 뭐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이 강점이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보실게요. 지금 여기 표를 한번 한국기술산업
기획평가원에서 만든 보고서에서 따왔는데요. 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네. 여기서 우리나라가 앞서가고 있는 분야가 미래형 디스플레이밖에 없대요. 그럼 OLED 같은 거? 예, 미국에 좀 더 세부적으로 볼까요? 이렇게 좀 더 세부적으로. 이거 좀 복잡하니까 앞에 거 먼저 보시고서 예, 보여드릴게요. 먼저 예. 미국은 다 앞서고 있습니다. 전기 수소 자동차, 수소차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잘한다 그러는데 네. 미국에서도 수소차 기술 굉장히 많이 아, 발전돼 그래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만들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양산 기술까지는 없어요. 근데 기초 기술 쪽에서는 미국이 굉장히 잘합니다. GM, 포드 뭐 이런 다 옛날에 했었어요. 그래요? 예. 그 자율주행차, 네. 그 디지털 헬스케어, 맞춤형 바이오 가열들, 그 지능형 로봇, 웨어러블 디바이스 뭐 다 있습니다. 뭐 3D 프린팅, 스마트 산업기기 뭐 다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뿌리 기술, 금형, 정밀기계, 섬유 의류 이런 것들도 섬유류도 다 소재 쪽이잖아요. 신소재. 예. 그리고 세라믹 이것도 소재, 탄소 소재, 2차 전지 이런 거 다 소재 계열이고요. 유럽은 친환경 스마트 조선 해양 플랜트. 이게 조선 해양 플랜트는 유럽은 잘 못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가 만드는 건 잘 만드는데 설계 기술 쪽이 좀 약해요. 하긴 그거 다 사오죠. 예, 예. 그리고 첨단 제조 공정 장비 이것도 여긴 제조업이 없지 않냐라고 하는데 첨단 뭐 밀링 머신이라든지 선반 이런 것들은 유럽이 잘합니다. 그러니까 뭐 독일 쪽 그들이 좀 잘해요. 그럼 우리나라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뭐 평판 디스플레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뭐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요런 쪽에서 좀 잘하고요. 2차 전지 쪽이 그래도 좀 나아요. 네. 양극 소재 기술이라든지 고에너지 밀도 리튬 2차 전지 기술. 아니 메모리 전지 반도체 어디 갔어요? 메모리 반도체의 그 양산 기술 쪽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기술이 현재 어디가 뛰어나냐는 거지. 예, 예. 어디가 잘 만드냐는 아니군요. 예, 그렇죠. 그리고서 이번에 좀 나왔던 것 중에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조선 분야를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추월당했다라는 평가를 내렸어요. 조선? 예, 예, 그래요? 예. 그래서 그래서- 조선은 우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제조 쪽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뭘 생각하시면 좋으냐면은 현재를 얘기하기보다는 미래를 얘기하는 측면에서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 기술이 잘 돼 있으면은 그걸 나중에 좀 더 빌드업 해가지고 네네. 실제로 뭔가 상용화된 제품이 나올 때 그거에 한 몇 년 정도 앞선 지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좀 우려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지금 이 기술 경쟁이 기존까지는 뭐 진짜 말 그대로 기술 경쟁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네. 이제는 대놓고 보조금 경쟁이 돼 있어요. 막 R&D 이런 데다가 그냥 대놓고 보조금을 왕창 부어넣는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R&D의 결과가 몇 년이 지나면은 캐펙스로 가게 되고 우리가 설비 투자하는 쪽에도 보조금 엄청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R&D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상용화가 될 때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이 보조금 경쟁이 양쪽으로 막 다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나라의 기술 격차가 좁아졌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참 고민이네요. 그 기업에 그렇다고 막 지원을 하는 것도 특정 분야 이렇게 지원하면 약간 좀 다른 업체들한테 불만이 굉장히 많을 거고 그렇다 또 안 하자니 다른 나라들은 다 하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만 안 하면 또 그것도 뺏길 것 같고. 그러니까 기술 쪽은 이제 제조 설비 쪽 지원이라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기초 기술 쪽은 또 학계라든지 이쪽도 지원 들어가는 거 있거든요. R&D 같은 거. 예,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생각보다 글로벌 R&D 경쟁이 더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 우리가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늦었다라는 결과입니다. 아유, 아니 또 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다 또 의대 간다고 하니까 뭐 댓글에도 있습니다만 그러니 더 발전할 부분이 좀 많이 사라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예, 예. 예. 자, 세 번째 뉴스 가볼까요? 세 번째 뉴스는요. 미국의 태양광 생산 시설 투자가 지연되거나 취소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 미국에서 IRA 보조금을 지급해가지고 미국의 내부에 태양광 제조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어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거기에 뭐 태양광
배터리라든지 전기차 공장이라든지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이거 미국에다 엄청 짓고 있잖아요. 네. 근데 왜 미국 태양광 시설에 투자가 지연되거나 축소가 되는가라는 고민입니다. IRA 법안에 따르면 21조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태양 설비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탈리아 기업인 NL 같은 경우에 2023년 착공하고 올해 생산 개시를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네.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규모 금융 파트너를 찾고 있는데 프로젝트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시아위의 미국 자회사인 미션 솔라 에너지가 2022년에 4천만 달러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테이크 커팅도 이달 중에 열 거긴 한데 들리는 그 보도에 따르면 생산 장비를 주문하거나 설치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여기에 그 매사추세츠 주의 태양광 전문 기업인 큐빅 PV 같은 경우는 태양광 웨이퍼 공장 설립 계획을 아예 취소를 했다는 거고 캐나다 기반의 헬리엔 같은 경우도 미네소타주에서 생산량을 2배로 늘리기 위해서 기가와트 규모의 패널 생산 시설을 건립해서 올해 가동할 예정이었는데 네. 2025년에 생산 시설의 절반만 설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왜 이러는 거예요, 다들? 되게 이상하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몇 가지 얘기가 있는데 예전에 제가 태양광 관련해서 되게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네. 올해 6월이 되면은 동남아로 우회 수출하는 그것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 우회 수출 부분이 올해까지 이게 만약에 관세를 매기면은 중국의 태양광 패널들이 못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미국 내에다가 태양광 패널 공장을 지어야 되죠. 네. 여기까지가 맞는데 이거 한번 같이 보시면은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우회 수출을 2년간 유예해 줬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부터 우회에다 관세를 매겨요. 그랬더니 작년에 1월에 JA 솔라, 2월에 롱지, 3월에 진코, 9월에 트리나, 캐나디안 솔라 이런 그 중국 회사들이 아예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있어요. 아. 근데 규모가 여기 2기가, 5기가, 2기가, 2기가, 2기가죠. 그러면 2기가, 5기면 7, 9, 11, 13기가입니다. 새로 증설하는 것만 13기가인데 네. 미국의 전체 태양광 모듈의 설치 규모가 2023년 기준으로 33기가입니다. 그럼 거의 3분의 1 정도 되는 물량이 증설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중국이 하도 들어오니까 다른 회사들이 다 그냥 손들었구나. 그러니까 아니 규제를 한다 그랬으면 규제를 하든지. 그 독립적으로 중국의 태양광 모듈로부터는 좀 더 독립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유예해 주는 사이에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IRA 하는 그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기업들이 프로젝트를 미루거나 그러니까 미루면서 실제로 이거를 규제를 해가지고 있는지 좀 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내에 아니, 미국 미국 내에. 내에 중국 공장들이 들어오는 건 상관없는 거예요? 중국 기업들의 공장이 들어오는 거는? 이건 막 막거나 이런 건 아닌가 보죠? 그 막을 것 같이 그러다가 안 막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외에서 생산되는 혹은 뭐 중국에서 생산된 것들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걸 막는 거는 뭐 하겠거니 했었는데. 그러니까 올해 6월에 이제 막게 됩니다. 음. 예, 우회 수출하는 거는. 근데 일단 중국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 공장을 세웠다는 거는 그건 뭐 막을 방법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것도 원래 상무부가 조사한 건 재작년이었는데 네.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년 유예해 준 사이에. 아,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왔구나.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면서 네. 좀 이렇게 기업들이 좀 투자 시설, 그러니까 생산 시설 투자를 지연하거나 취소를 하고 있다라는 게 그 미국 청정전력협회의 어떤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블룸버그 통신에서 관련 내용을 좀 보도를 했습니다. 다른 것도 이러진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딴 것도 뭐 다 뭐 중국 거 막아주고 뭐 이럴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알고 보니 중국 거 다 들어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 근데 이게 그 IRA가 이게 네. 태양광 설치하려는 보조금도 많잖아요. 네네 그러면 설치하는 업자들도 많잖아요. 그렇겠죠. 설치하는 업자들 입장에서는 태양광 패널 싸게 그렇겠죠. 뭐 쓰고 싶으니까 가격 경쟁이 있는 거 하겠지. 거기서 이제 정치적으로 제대로 막지를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 미국도 말을 잘 안 지키네 말한 거를. 그러나 하여튼 미국의 시장, 미국의
주식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강하게 가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들도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고요. 예, 따라잡을 방법이 참 쉽지가 않네요. 자, 그러면 요 정도 오늘 뉴스 체크하면 될까요? 예. 네. 자, 우리 권순우 팀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 아침에도 저 내일 출근해야 되나요? 내일은 준비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내일은 집에서 준비하시고 모레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